이어서 탐구할 인물은 윤석열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깜짝 놀란 게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본경선에도 진출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모두가 이런 이력이 있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 윤어게인의 이제 대표 주자라고도 사실 꼽힐 정도로 이 얼굴을 알렸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윤갑근 변호사를 알게 된 게 그 내란 사건을 이제 윤석열을 변호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죠. 네. 알고 보니까 검사 출신이고 또 알고 보니까 정치인 출마까지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해서 알게 된 옛날 정우택하고 붙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선에서 떨어지기도 한 이력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윤석열이 이제 탄핵 재판 올라가고 했을 때 대체 누가 변호를 할 것인가 궁금증이 너무나 많았죠. 근데 본인이 법조인이니까 셀프 변호를 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왜 아무도 이 사람을 대체 누가 변호할까 했는데 나타난 게 윤갑근이 나타나면서 바로 정치하려고 한다 했는데 정치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바로 지금 이렇게 이 경선 지금 출마하고 이런 게 너무 이제 그려진 시나리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윤곽근 변호사를 검찰 출입 기자할 때 만났고 실제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변호사 윤갑근을 이제 정치인이 된 다음에 이제 봤겠지만은 저는 중앙지검 출입을 할 때 3차장 검사였죠, 윤곽근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다른 기자들보다는 많이 이해하는 편인데 그때도 저하고는 호감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그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뭐 그 사후에 만나는 기자들 많을 텐데 저는 사후에 이분을 만나본 적이 없을 정도로 3차장 검사를 하게 되면 기자들하고 거의 대면을 그렇죠. 티타임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인간적인 교분이 생기고 저도 과거에 3차장 했던 분들을 거의 많이 만나는데 이분하고는 너무 이제 서로가 호불호를 따졌을 때 불호 관계라 이렇게 그럴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간 윤갑근이 본경선에 진출한 걸 두고도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좀 이렇게 다양했을 것 같습니다. 국힘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윤어게인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이제 올랐다 보니 좀 불편해하는 반응들이 있긴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분이 그럼 왜 어떻게 선거에 나갔냐. 사실 그거 자체가 이 사람이 윤어게인이냐 이걸 좀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추천이었다는 얘기가 이제 이미 나왔고 그래서 이제 김계리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그 내용을 올렸거든요. 아, 그 사실상 인증을 해주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이게 선고 다음 날, 그러니까 아마 이제 형사 재판 이랬을 네. 것 같은데요. 그 접견에서 대통령께서 윤곽근 변호사한테 충북도지사 출마하시라고 나와서 싸워 이기시라고 더 이상 적임자가 어딨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글을 올렸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 루트가 이제 너무 이제 보이는 진짜 윤어게인이네. 윤어게인 그렇게 후보네. 네. 보이는 것 같고요. 윤석열 아바타 아닌가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변호도 하셨다 보니 너무 명확해지시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힘 내부에서 당연히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다만 또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선거가 코앞이다 보니까 내분을 좀 가라앉히자. 아, 일단은 두고 보자. 그래서 선거 결과를 두고 보자라는 반응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지금 이렇게 광역단체장 후보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면은 처음에 나왔던 윤어게인 후보가 득세할 거라는 우려와는 달리 실제로 이제 현역 단체장들이 그 다시 도전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충북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윤어게인이란 명패를 달고 진짜 윤어게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꼽자면은 왜냐면 영남 지역도 찾아보더라도 누가 윤어게인 후보가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단체장들이 다시 이제 재선 이렇게 도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진짜 윤어게인 후보는 이진숙 후보 정도일 텐데 그렇죠, 굳이 정체성을 따지면 이분이 지금 어쨌든 간에 공천을 못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추경호 정도는 좀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윤석열과 가깝다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내란 특검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윤곽금 정도의 찐은 아니다. 그런 정도의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충북지사 그 경선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상대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도전하게 된 김영환 현 충북도지사인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후보가 좀 될 것 같습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김영환 지사가 훨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좀 인지도가 그러니까 저희야 당연히 이제 재판이나 이런 사건들을 취재했다 보니까 윤곽근 변호사가 익숙하지만 대중들에게는 아무래도 김영환 지사가 조금 더 익숙할 현역 수 있다.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힘 내부에서도 윤곽근 변호사가 본선 경쟁력이 좀 더 약하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구도가 선거는 중요한데 민주당이 보면 일찌감치 정해졌죠. 그 노영민 전 실장과 맞붙었던 신용환 그 교수가 돼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잖아요. 네. 탈윤하고 절윤한 사람 아니에요, 네. 대표적으로. 그러면서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 내내 비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도가 윤석열로 짜여지는 순간 도민들의 선택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 그 정도의 정세 판단은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우리 유 기자님 생각은 좀 어때요? 사실 저도 좀 비슷한데 그 또 충북의 정치 환경을 보더라도 이게 어디에 특정한 정당 색깔이 또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윤어게인의 이런 그 뭐 색깔보다도 현역 프리미엄이 확실히 더 많이 그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개괄적으로 이제 윤곽근 얘기를 쭉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인물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강 기자가 해주시죠. 네, 일단 1964년 충북 청주 출생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대 법학과를 졸업합니다. 근데 검찰에서도 성대 법학과가 좀 끈끈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거기 나오시고 그리고 사법 연수원 기수는 19기입니다. 19기. 네. 조은석 특검과 같은 기수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도 이제 같은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검찰 내에서도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검사가 된 이후에는 재경지검이나 이런 데서 주요 직책들을 많이 가시는데요. 2009년에는 수원지검 제2차장을 지내시고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 3차장 네. 만나셨던 이제 출입을 그때 했을 때 네. 겹쳤던. 지내셨고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중앙지검 1차장으로 또 승진하십니다. 사실상 계속 승진 루트를 밟으시다가 마찬가지로 대검 강력부장 지내시고 대검 반부패부 부장으로 또 영전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대구고검 검사장까지도 이제 임명이 됩니다. 우리가 뭐 검사들 하면은 무슨 통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윤석열이 뭐 특수통이라고 네. 과거에 불렸던 거고 우리 변호인을 물색을 할 때도 야 특수통들의 의리를 좀 보여주려 했는데 실제로 이제 같이 근무했던 그 특수통 변호사들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보이고 네. 김홍일, 윤갑근 얘기한 윤갑근이 물론 이제 뭐 특수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뭐 저 출입할 때 생각을 해보면 강력통에 가깝다는 평가가 원래 많았고 네. 김홍일 같은 경우에도 중수부장을 했지만은 대검 중수부장을 했지만 실제로 강력통에 가깝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뭐 강력한 분들이 윤석열을 되게 이렇게 변호하는 묘한 모습이 좀 있었다. 네. 강력통이라는 거 모르실까 설명드리면은 조폭 때려잡는 쉽게 얘기하면 마약 사건 수사하는 이런 그 검사들을 이제 보통 칭하는 그런 은어 같은 건데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근데 이분이 보니까 우병우 연수원 동기라고 했었는데 네. 우병우 관련된 수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 검찰청에서 찍힌 사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오 전 수석이 팔짱을 끼고 후배 검사들이 이제 가만히 공손하게 맞아요, 있는 사진. 기억납니다. 네. 그 사진인데 그 수사의 팀장이 이제 윤곽근 변호사였던 거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 조사를 앞두고도 그 우병우 수석이 윤곽근 팀장 사무실에 가서 차 대접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당시에 조사 과정이 되게 문제였는데 그 이후도 이제 결과도 미진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수사였잖아요. 그래서 뭐 당시에도 윤 변호사가 이 사건 때문에 뭐 기소도 못하고 당시 팀을 해체하는 일도 있었고. 아, 우병우가 나중에 이제 특검에서 기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4개월 만에 이제 팀이 해체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경질성 인사가 또 납니다. 그래서 문책성 인사가 나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제 인사가 추후에 나더라고요. 아, 윤갑근이라는 그 당시의 검사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윤 변호사가 뭐 당시에는 고검장이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더 이상 이제 조직에 쓸모가 없다고 하면 가야지 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또 이제 조직을 탓하는 것이냐 약간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아니 솔직히 뭐 고검장까지 했으면 충분히 한 거지 무슨 뭐 그러니까요. 그걸 조직 탓을 하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으로 검사장 그 별도 못 달고 집에 가는 검사들이 수두룩 빽빽한 맞아요. 상황에서 맞아요. 조금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정치권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 거예요? 윤석열 탄핵 아닐까요? 아, 근데 실제로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미 정치의 이력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처음 시작이 2019년 10월에 그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입당하면서 정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청주시 상당구에 출마 선언을 했고 이때 원래 이제 정우택과 맞붙을 뻔했지만 정우택이 이제 다른 지역구로 가면서 경선 없이 이제 공천을 받았고 그렇지만 경선 없이 받았는데도 패했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다가 한 번 더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2023년에 다시 또 상당구 출마를 선언했지만 이제 그때는 정우택 의원에게 밀려서 탈락을 했던. 그리고 나서는 예, 계속 좀 뭐 기웃거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탄핵 변호를 하면서 얼굴을 제대로 알리고 지금 이렇게 후보 출마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레코드 자체는 훌륭하지 않다 보니 이게 결국은 윤석열 변호를 이제 주춧돌 삼아가지고 이게 초석 따지기용으로 이렇게 변호를 세게 한 거 아니냐. 그쵸. 뭐 이런 네. 얘기도 좀 있는 거죠. 그때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윤곽근 변호사가 그 당시에 탄핵적 그 변호를 맡았을 때도 공보라고 해서 그 언론을 상대로 알리는 역할을 윤곽근 변호사가 했거든요. 윤곽근 후보자가. 근데 그때 당시에 뭐 그 기자회견 이런 걸 하면 말을 하는 게 이를테면 사실은 그냥 말 그대로 변호인이면 그냥 윤석열 자체를 이제 변호하면서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앞장서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한다든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법조인의 용어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아, 정치인의 용어로 네, 보였구나. 네. 그게 다 초석 다지기 아니었을까. 그 3차장 검사가 결국은 기자들하고 티타임 하는 거니까 자기가 언론을 잘 응대한다라고 스스로가 느꼈을 것 같고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라는 게 수사하는 검사한테 있다 보니까 정보량이 훨씬 더 우위에 있으니까 기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뭐 탄핵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정보 우위에 비대칭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고 윤석열의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파헤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예전처럼 만만하진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네. 좀 해보게 되는 거고. 근데 이분이 아까 성균관대 나왔다고 했는데 성균관대 나온 법조인들 물론 적지 않습니다만은 워낙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서울 법대 주류가 있다 보니 그 황교안이란 그 전 총리도 지금 자유와 혁신이라는 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분 네. 같은 경우에 성대를 나왔기 때문에 황교안 하면 옛날에 그 윤곽근 떠오른다 이런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네. 줄여서 황키즈라고도 불리셨더라고요. 황키즈. 황교안 네. 키즈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성대 법대 선후배 관계고 그렇다 보니까 결속력이 강하기로 좀 유명했다라는 평가 받으시고요. 또 이제 황 전 총리가 당시 법무부 장관 거쳐서 총리직을 역임할 그 무렵에 이제 윤곽근 후보자도 검찰 내에서 당시에 이제 요직을 두루 거칩니다. 아, 박근혜 정부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을 처음 지낼 그 시기에 이제 첫 검사장 승진 명단에 윤 변호사가 포함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또 중요한 의미잖아요. 또 이후엔 또 대검 반부패부장 거치고 말씀드린 대로 대구 고검장 거치는 그 시기가 겹칩니다. 아, 그렇게 겹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인사를 사실은 잘해주는 게 특히 장관이나 총리 이런 요직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물론 객관적 실체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만은 네, 많은 그렇죠. 분들이 그렇게 짐작할 정도로 두 사람이 좀 가까운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탄핵 때도 네. 같이 합류했잖아요, 황교안이. 아, 그렇네요. 네, 생각해 그래서 보니까. 같이 했습니다. 네. 네.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러고 보면 진짜 이제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인사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 실제로 박근혜 관련된 특검에 이제 수사팀장으로 일하면서 박근혜가 구속되는데 어쨌든 공을 세운 인물이고 그런 인연들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황교안은 박근혜 때 이제 총리와 장관을 한 사람이고 윤곽근은 또 이제 그런 황교안 친화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윤석열하고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 없는 관계로 보이고 그리고 제가 검찰 출입할 때도 보면은 뭐 특수통이라고 해야죠 같은 사단으로 엮인다거나 이런 관계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금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리만큼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 네. 이런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윤곽근 그 후보가 그 예비 후보 사무실 충북에서 이제 개소했을 때 네. 그렇게 낯익은 얼굴들이 많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때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얼굴을 바로 보여진 게 이제 전한길, 뭐 황교안 당연히 있었고, 야 정말 예. 예, 그 김현태 지금 갑자기 이제 변절했던 707 예, 특임 707 단장 단장, 했던 예.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얼굴을 내비치면서 예, 개소식에 참여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윤곽근 후보자가 저는 이제 그 말씀대로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나서냐 했는데 아무튼 지금의 모습은 윤어게인의 그 역할을 자처해서 구심점을 스스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또 이제 충북지사 경선 본경선까지 오르게 되는 그 본인 자당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그런 이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건데.